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 마이너스 5% 정도에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처셀 빠지는 이유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대량거래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수가 안 들어와요. 이러한 구간에서도 매수가 안 들어오고, 근데 이 바닥권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최근에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에 관련된 완화권,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들로 하나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관련된 대장주로 네이처셀이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있던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이 발표되기 직전에 혹시 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미국 본토에 가서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뭐 투자 유치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규제 완화권으로 주가가 크게 더 이상 급등하지 않고 있고, 막상 기자회견을 깠는데 투자 유치에 관련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뭡니까?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 자금이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금들은 그냥 빨리빨리 떨어지는 게 나아요. 떨어지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 외에 또 하나의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유는 시장 영향을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괜찮았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안 빠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5% 빠질 게 마이너스 뭐 2, 3% 내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가가 마이너스 12% 찍혔지만 시장이 괜찮았다면 조금 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뭐 마이너스 한 7에서 8% 정도 마감이 됐을 거고, 한마디로 이 정도 빠질 게 이 정도 빠지고, 이 정도 빠질 게 이 정도 빠지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들어왔던 매수세가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이 플러스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개별 종목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할 때 시장을 보지 않는다? 시장에 관련된, 증시에 관련된 내용을 듣지 않는다? 그냥 개별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만 듣고 싶다? 이거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왜? 모든 주식이나 모든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 흐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흐름에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만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정치적인 내용도 같이 봐야 되고, 국제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이게 그냥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네이처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내용을 챙겨두고 네이처셀 하나만 두고 제가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자, 일단 네이처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 혹은 가장 많이 의심스러운 거 뭔지 알죠? 대부분이 뭐 뻔하잖아. 주가가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기다려라 기다려 해 올라가면 좋다 이거야. 그죠? 근데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또 이제 빠지기 시작해. 그럼 빠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이제 버텨라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막 흔히 얘기하는 막 개미털기다, 흔들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조건 버텨라 했는데 이 종목이 결국에 박살이 나서 몇천 원대 가고 몇백 원대 가고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러한 구간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러한 의구심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일단은 이제 특성을 봐야죠, 특성.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혹은 영상을 찍을 때, 모든 종목을 그냥 매도 없이 계속 그냥 들고 가세요. 더 갈 겁니다. 10배 가요, 20배 가요, 몇십만 원 가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고점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싸니까 일단 파세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영상을 안 찍으면 그만이에요. 네이처셀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종목들 굉장히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네이처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안 찍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이제 정리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정리를 해야 돼. 정말 뭐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은 뭐냐? 네가 얘기하는 싸다는 내용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종목에 관련된 특징이 있죠. 그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섹터별로 단체로 무더기로 움직인다. 최근에 움직였던 건 뭐 비만 관련주가 있겠죠. 뭐 MASH 관련주가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무더기로 고점을 찍었어. 무더기로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누가 봐도 과열이야, 그렇죠?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급락이 나와. 마치 로봇 관련주처럼.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고점에서 전부 다 절반 매도 사인이 나갑니다. 절반 매도든 전량 매도든. 그럼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입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까?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섹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들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유가 있는 하락. 그렇죠? 이유가 있는 하락이고, 개별 종목에 관련된 악재가 있는 하락,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반드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돼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그 전에 주가를 띄우는 그러한 작업이 동반이 됩니다. 일단은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악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 있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 있는 하락이라는 게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얘네가 시약처에만 머물러 있어. 단순히 근데 시약처가 반려가 됐어. 근데 그 전에 식약처로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야. 그럼 저는 이거 그냥 전량 매도였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FDA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네이처스 같은 경우 볼 때 FDA에 관련된 악재가 떠야 돼요. 그래야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DA를 앞두고 어느 정도 허가냐, 혹은 CRL, 보류냐, 이러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일정을 D-2, D-3, D-7 어쨌든 임박했어. 그 임박한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만약에 주가가 거래량 터지면서 급락이 나와. 그럼 이거는 싸한 거죠. 왜? 이 결과를 앞두고 이 자금이 미리 이탈되는 거니까. 그럼 뭐야? 내부자들이 일단 미리 알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그냥 매도해요. 그렇죠? 일단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펩트론에 대한 종목이 나왔어요. 펩트론, 그쵸? 펩트론이 오늘 주가가 급락이 됐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 거래량을 보면 안 돼. 73만 주 적잖아요, 거래량. 그쵸?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이 거래량을 보는 거야. 왜? 원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래량 중에서 오늘 거래량이 유독 많아요. 그쵸? 유독 많아. 우리가 주가 급등했을 때의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하락으로 터졌어요. 하락으로 터졌는데 페트롤을 찾아보니까 뭐 이슈는 없어요. 딱 보면은 주가 급락되는 이슈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주가 급락되는 이슈가 없는데 다른 뭐 비만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는 올릭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락이 안 나왔어. 똑같은 비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똑같은 일리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러면 딱 봤을 때, 페트롤만 유독 빠진 것 같아. 그럼 저도 생각을 하는 거야. 왜 페트롤만 빠졌지? 얘 개별 종목이 뭐지? 일랄릴리거든. 일랄릴리 때문에 올랐으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일랄릴리 같은 경우 기술 평가 종료가 14개월이에요. 10월 달부터. 작년. 그러면 12개월이라고 치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24년도 10월 7일이며, 25년도 10월 7일 이게 12개월이거든. 그러면 14개월이면 플러스 2개월 더 하면 되잖아. 12월 7일이야. 오늘 11월 24일이야. 12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그럼 너는 생각하는 거야. 일레알이랑 평가 종료하고 추가 계약 안 나왔나? 추가 계약 안 나오는 건가? 추가 계약 안 나온다? 급락이거든. 왜? 릴리 때문에 올라갔잖아. 릴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릴리에 관련된 추가 계약이 안 나온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분 모조리 반납을 때려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10만 원 밑으로까지. 혹은 10만 원 전후까지. 그럼 저는 이 종목 그냥 매도 사인 나가요. 매도해야 될 것 같다고. 왜? 이유 있는 매도잖아. 그죠? 근데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젠베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뭐 6만 원대에서 계속 매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뻔해요. 왜?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뚫지 못해. 계속 이러한 구간에서 누가 던지는 흐름이 나와. 던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야, 던지는 흐름이. 그 던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던지는 흐름이 나오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유상증자 진행을 못할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뭐야?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 근데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에서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됐어? 그럼 뭐야? 주가 급락이고 이거 뭐야? 이유 있는 하락이야. 그래서 여기서 계속 팔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계속 그렇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젠베스 같은 경우 봐봐요. 주가를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쵸? 사실상 뭐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팔고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팔고 이미 바닥 대비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방석에 앉은 상태예요. 페트롤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쵸? 얘도 똑같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팔고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팔고 이미 돈방석은 충분히 앉은 상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이렇게 애들을 차익실을 하더라도 워낙 평단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쵸? 그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간 게. 페트론이나 젠비스처럼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세력들이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물량 장악이 꽤 돼 있을 건데 어떻게 이 아래 구간에서 텁니까? 절대 털 수가 없어요. 그죠? 유일하게 털라고 하면은 이 자리밖에 없는데 이 자리는 털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왜? 그 전에 이 매물대들을 받아먹고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매물대들을 받아먹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물량 장악이 더 많이 됐거든. 근데 여기서 매도한 흔적이 아예 없는 거야. 그죠? 그 상태에서 시작처 반려로 하한가 때려 맞았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쵸? 뭐 위에서 이렇게 매도세 나오는 거를 이 아래에서 그나마 추가 매수 때리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밖에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전부 다 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런 수급들을 작업을 한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도해야 될 악재 이유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봤을 때 아예 없다라는 거죠. 아예. 왜? 뭐 어느 정도 딱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간단해요.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자금이 없을 때. 이러면 저는 그냥 이거 매도했습니다. 답이었거든. 미국 FDA 하나만 보고 있는 건데 임상 3상을 진행할 자금이 없어. 여력이 안 돼. 삽을 뜰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 거야.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삽을 떴잖아요. 그쵸? 뭐 미국에서 볼티모어에서 어느 정도 GMP 시설을 구축을 했고 이게 삽을 뜬 거고 근데 그 삽을 뜨는 데 있어서 이미 자금은 마련이 됐고 물론 이러한 자금이 미국에서 투자 받은 걸로 진행을 했으면 괜찮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조건부 대출이든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자금 확보는 됐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이치 오케이 됐다라는 거야. 왜? 이 주가 위치에서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고 나름 양호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아직 까지 않은 남은 보물 상자들이 나중에 까지기만 하면 이거는 급등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네이처셀 관련해서 정말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아예 없어. 3만 원 넘어갈 가능성 없고 4만 원 갈 가능성 없고 5만 원 갈 가능성 없어.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왜 찍습니까? 제가 뭐 네이처셀 찍으면서 돈을 받아요? 아니면 뭐 네이처셀에 제가 무슨 뭐 유료 광고를 띄우나요? 그쵸? 사실 뭐 네이처셀 조회수 뭐 그래봐야 나오는 거 제가 2, 3천엔데 다른 로봇 관련주 찍어도 2, 3천에 나와요. 그죠? 웰코프로 같은 2천원 찍어도 2, 3천에 나와요. 다른 종목들을 어떤 걸 찍어도 올라가는 종목만 저는 찍으면 그냥 그게 저한테 이득입니다. 굳이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항상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들만 찍죠. 간단한 거야. 왜? 이게 지금 찍을 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 사람들이 막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무조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좋아가지고 더 보고 구독 더 하고 그렇거든요. 그쵸? 저도 그냥 그 종목들 똑같이 찍으면 돼.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찍은 애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주가 빠지고 있죠. 찍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안 찍어요. 이제 왜? 버리는 거거든. 버리고 또 다른 종목 찍으러 갑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다가 이 종목 올라가면 또 그때 다시 들어오고. 그쵸? 저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이제 이 네이처셀에 제가 뭐 진짜 뭐 이제 이 작전주? 그냥 얘기하는 작전주라고 하잖아요. 그쵸? 작전주에서 뭐 내가 뭐 이제 이 종목을 갖다가 무슨 뭐 설거지 시키려고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네이처셀이 나중에 제2의 올릭스라던가 제2의 ABL 바이오라던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니까 제가 찍는 거예요. 과거에 제2의 젠베스라던가 젠베스도 만원대에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7만원까지 갔잖아. 근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절대 순탄하지가 않아.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젠베스라는 종목도 만원대에서 7만원까지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이 순탄하지 않아요. 봐봐요 이거. 이 보면은 9천원대에서 2만원 갔다가 급락 한번 나오고 2만원대 갔다가 급락 한번 나오고 이 과정이 몇 달 걸립니까? 보면은 여기서부터 주가 빠지고 나서부터 10월달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뭐 4개월에서 거의 한 이제 5-6개월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7만 원까지 가는 거거든. 올리스 같은 종목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간 것 같지만 얘도 여기서부터 이 흐름을 보면 지금 몇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 뒤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쵸? 이 점상 되기 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3만 원대까지 갔다가 15,000원대까지 50% 급락이 나왔고 뭐든지 이렇게 종목이 한 번에 가지 않아요. ABL 바이오 역시도 지금 체크를 해보면 ABL 바이오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얘도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제가 최근까지도 주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급락이 되고 있을 때 11만 원대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한 8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락이 됐을 때 이렇게 급락이 됐을 때도 얼마나 불안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여기 마찬가지고 근데 이 종목들도 결국에 이 흐름을 타고 위로 가는 거거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냐 마냐가 결국에 뭡니까?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황.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황. 그러면 그냥 뭐야? 가는 거예요, 결국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나아진 상황이 맞죠. 과거에는 얘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시약처만 바라보고 국내에서만 그런 걸 진행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의 그러한 이제 임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라던가 뭐 볼티모어라던가 플로리다 상용화가 바로 안 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얘기가 아예 없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8천만 불에 관련된 이 투자 이것도 현재 미국 투자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투자를 받아서 26년 중에 새 건물과 시설 구축을 개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플로리다에 관련된 부분들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재생의료과에 관련된 치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이러한 부분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까고 얘기했잖아. 그 투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 협상이 안 되고 있고 정말 뭐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굳이 얘네가 현재 미국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내용을 안 넣었겠죠. 그럼 얘네들도 이 내용이 나오면 미국 투자자들과 협의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플로리다처럼 거기서 저는 어느 정도 더 이 레이저셀에 관련된 이 기자회견을 높게 보는 거예요. 아 정말 미국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구나. 대신에 이 돈이 오가야 되는 게 많고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리턴에 관련된 계획을 확실하게 짜고 들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정말 이제 수익으로 자기네들이 돌아오게끔 뭐 그게 임상에 관련된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매출에 관련된 펌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수익에 관련된 내용들을 완전히 체크를 하고 얘네들은 투자를 한단 말이야. 국내 애들이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네들 같은 경우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뭐 적어도 뭐 FDA에서 미국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이 됐다. 그래서 뭐 가속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밟는다. 투자를 하려면 뭐 그때쯤에부터 이제 투자를 생각하겠죠. 내가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안 나오는 거 나름 이해는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모든 정황이 사실상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등해서 빠르게 회수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되잖아. 그죠?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네이처셀을 갖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이처셀 말고 다른 종목들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그전에 미친 듯이 급등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가가 급등했던 것만큼 하락에 관련된 폭이 굉장히 골이 깊을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처셀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빠져봐야 여기에요, 여기. 다시 올려있던 자리. 그쵸? 빠져봐야 다시 올려있던 자리이고, 다시 빠져봤다가 올려있던 자리고, 다시 이 가격까지 가는데 금방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뭐 많이 걸렸나요? 실질적으로 뭐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 3일 만에 도달한 자리예요. 2만 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온다? 3일 만에 다시 여기 도달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도 또 똑같이 일주일이면 도달할 자리예요. 한마디로 이슈만 있다. 어느 정도 호재만 나온다. 그러면 바로 도달할 자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25년도에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25년도에 매도하기 좀 어렵고 일단은 그냥 26년도 그냥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임상 3상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이제 시작한다는 그러한 이제 가속 승인을 밟는 그러한 내용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투자자들에 관련
관련된 이 협의가 진행 중인 게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오고 구체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공시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기대감으로 조금 가져가 보면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 이제 어쨌든 한 단계씩 이 FDA 승인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다가가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이처사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정말 주가를 띄우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공 사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그 RMAT부터 시작해서 BTD부터 시작해서 뭐 EF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나왔던 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제 뭐 CMC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현재의 제조 방법을 유지하면서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 어쨌든 CMC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CMC에 관련해서 이제 품질 제조 관리 평가가 들어간다. 그런 FDA에 관련된 이 결과에 있어서 정말 임박했다는 거거든. 정말 기대감이 폭발하는 건 이 CMC가 나올 때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뭐 서로게이트 마커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가 오타가 났더라고, 제가 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뭐 이제 타입 C 미팅을 진행하는 예정인데, 여기에 가속승인 신청에 관련된 부분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표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표를 통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이제 뭐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에서의 이제 실효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한다는 건 이 치료 결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처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죠? 시기가 좋지 않았다.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될 때도 시장이 좋았으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방어가 됐을 거고,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 근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이 돈 있는 애들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아래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빠질 때 그냥 시원하게 빠지게, 그 나가는 데 다 나가게끔 그렇게 다 이제 뭐 빠질 거 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완전히 더 이상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올 때, 그때부터 얘들 다시 또 슬금슬금 매수해서 올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매수해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얘들 입장에서 일도 아닙니다. 조급한 거는 사실상 개인들이 조급하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조급하지 않아요. 왜? 그냥 결과적으로 매도할 때 정말 이제 뭐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매도할 때 그때 수익을 많이 보면 되거든. 그때 뭐 원금 대비 무슨 뭐 3배, 4배, 5배. 근데 그 기간이 뭐 어쨌든 간에 뭐 1년 안쪽이야.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그거는 대박인 거거든. 결국에 조급한 거는 이제 돈이 약간 없는 자들, 돈이 약간 급한 자들, 결국에 일반 개미들밖에 없어요. 신용을 쓴 자들. 세력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하나의 작품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만 결국에 대박을 보고 나오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이 세력한테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단타를 한다, 혹은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빠르게 수익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그냥 이 기업에 관련된 약간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있다. 나는 그냥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냥 같이 가고 있다. 그러한 기간을 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나는 정기예금 들어가 있다, 혹은 나는 정기 적금 들어가 있다, 혹은 나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약간 그러한 이제 마인드로 조금 매매를 해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대신에 모든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죠. 모든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고, 중간에 언제라도 만약에 뭐 개별적인 종목에 악재가 터진다, 혹은 개별적인 종목에 관련해서 싸한 내용이 터진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냥 이거는 자르고, 내 투자가 잘못됐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과감한 결단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왜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악재가 나온 게 없죠. 실질적으로 악재가 뭐 있습니까? 외국계 투자 못 받은 거, 이게 악재예요? 이거 악재라고 볼 수가 없죠. 외국계 투자를 정말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데 국내에서 유상 증자는 참여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매출 나오는 것도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돈도 어디 빌릴 데가 없어. 그 믿을 만한 데가 외국계 투자밖에 없어. 여기서 돈을 못 받으면 얘네가 임상 3상이 진행이 안 돼. 이러면 이게 악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매도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게 아닌 상태에서 외국계 투자를 못 받은 게 그렇게까지 대수예요?
지금 못 받은 거지 앞으로도 못 받을지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얘네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지금의 누구? 젠베스처럼 젠베스는 지금 자금조도 못 받아? 이제 임상삼사 진행 못 하거든. 그럼 이거 악재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매도하라고 한 거예요. 내처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이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딱 보면은 이거 딱 보면은 별도의 외부 투자 없이 미국 임상 3상을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당분간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럼 얘는 최소한 이 말이 내년 하반기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겠네? 라는 게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계 투자 자금을 안 받아도 얘는 뭐야?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세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지금은 시장이 힘든 와중에 네이처세도 그냥 뭐 시장이 힘드니까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온다 보다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 여기서 들어왔던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수익을 보고자 들어왔던 단타이들 그리고 투기성이 심한 개미들 당연히 떨궈져 나가야겠지. 얘들 다 떨구고 나면은 다시 주가 관리는 그때도 들어올 거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26년도 내년에 계좌 까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라도 정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네이처세를 죄송하지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수익 많이 날 종목으로 제가 다른 종목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냥 다른 종목 찍을 겁니다. 제가 네이처세를 굳이 막 이렇게 뭐 앞으로 올라갈 종목도 아닌데 제가 계속 이렇게까지 막 죄지은 사람처럼 제가 찍을 이유가 있나요? 그쵸? 무슨 뭐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제가 1월날 영상을 올렸죠. 1월날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제가 댓글 달린 것도 1월날 봤어요. 이제 토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안 보고 있다가 봤는데 무슨 뭐 주가가 빠지니까 나보고 도망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네이처세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돈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죄지은 사람처럼 막 범죄자처럼 제가 도망갈 때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안 찍고 싶으면 그냥 안 찍으면 돼요. 이 종목은. 맞지 않나요? 제가 뭐 사실상 네이처세 말고 다른 종목 찍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제가 무슨 막 법적으로 무슨 막 제가 막 구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종목 찍으면 그 종목이 조회수가 안 타나요? 구독자가 안 붙나요? 아니거든. 그쵸? 네이처세 말고 다른 종목들도 뭐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제가 네이처세 하나 갖고 목숨을 굳이 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나름의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권에 조금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무슨 뭐 주가 빠져서 도망가고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찍기가 싫은 거야. 그죠? 굳이 내가 이거를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같이 좀 인내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수가 아닌 다수를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다수의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정말 아마 제2의 올릭스나 제2의 에이벨 바이오처럼 네이처세를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은 정말 저의 찐팬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메스를 탈출하고 네이처세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좀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가고 일단은 뭐 당장에 저도 사실 네이처세에 관련해서 조급해요. 저도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서 빨리빨리 이제 뭐 수익이 나면 생생 내고 또 다른 종목 찍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저도 여러분만큼 답답합니다. 이 주가 흐름이.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뭐 시장이 그렇고 뭐 네이처세 기자회견도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뭐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인데 시장은 어쨌든 간에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쪽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뭐 패대기를 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들어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려는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리기에는 그만큼 뭐 충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한 타임 쉬고 가자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이러한 기자회견이 나왔을 때도 그냥 세력들이 그래 이걸로 한번 올리자라고 했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왜 좋은 내용으로 포장할 게 많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생각을 했겠죠. 주가를 뭐 이렇게까지 급등시킬 만한 그러한 내용은 좀 아니었다. 그냥 쉬었다 가자 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그쵸? 그럼 우리는 뭐야? 밀어버리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이번에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주가를 뭐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큰 손들이 올리는 거니까. 근데 큰 손들이 이 물량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시장 같은 경우는
빠지는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지금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 이 팔트론은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주가 왜 빠지는지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빠지는 이유는 아직 뜨지 않았더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체크해 보니까 릴리 같아, 릴리. 딱 봐도 이 릴리가 지금 이게 딱 봤을 때 이 평가 기간이 12월 7일이거든. 12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쵸? 12월 7일이면 당장 이제 다다음 주인데 아, 이거 싸하네. 그죠? 추가 계약이 안 나왔나? 왜 이 자리에서 굳이 빠지지? 다른 비만주 안 빠지는데? 어쨌든 뭐 팩토리에 관련해서는 뭐 이미 다 리딩이 끝난 종목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환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환율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고삐 풀린 환율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제 환율 치솟고 집값은 들썩이고 막 불라불라 원화같이 뚝 이런 식으로 이 환율에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환율 차트를 내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일단 이 자리, 그쵸?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얘가 추세가 상승 탔잖아. 결과적으로 여기 지켜야 돼, 여기. 그쵸? 여기 지킨다는 게 결과적으로 뭐 1400 한 이제 90원대, 1480원, 1480원에서 1500원대. 결과적으로 아마 여기까지는 이제 지킬 가능성이 크죠. 그쵸? 여기까지 지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곡소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만약에 1480원에서 1500원대 지켰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까지 가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맞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찍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게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걱정이 되는 건 이전과는 다르게 한미 관세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대미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약간 조금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뭐 환율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상 이거죠, 이거. 뭐 신용장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26조인데 26조에서 뒤에 6조가 날아가야 돼요. 뒤에 6조가 날아가려면 반대 매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신용으로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다 뒤져야 끝납니다. 뒤져야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 두 개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500포인트까지는 그냥 내려온다고 봐야죠. 그쵸? 3,5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쌍봉을 찍으러 고려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3,50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뭐 3,25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고 2,000대는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쵸? 정말 뭐 지금 무난하게 빠질 구간이 3,500이고 이거가 더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한 3,250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1월달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면 이 정도의 골이 나와요. 주가가 빠질 때. 21년도 1월달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러한 구간이죠. 그쵸? 이러한 구간인데 이것도 이렇게 당겨보면 자 이렇게 당겨보면 지금 어때요?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게 꽤 많이 빠지죠. 여기 딱 보면은 이제 3,2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3,000포인트 깨고 2,900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격대 올라오고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걸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이 주가 위치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얘기했던 이 가격까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증시가 폭락을 하는 걸 거고. 그쵸? 그러면 뭐 1월 달에 CES 있으니까 1월 달에 다시 지수가 올라와서 다시 이 가격 언저리 찍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 달에도 감사신이 있으니까 2월 달에도 증시 빠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증시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12월 달. 그쵸? 12월 달. 이 가격 전, 그죠? 한마디로 11월에서 12월. 왜? 양도세 회피 물량, 그죠? 이때 조심해야 되고, 3월달 감사 시즌. 그러면 이 전, 2월달 주가 반영이 항상 선반영되잖아. 12월달에 양도세 회피하는 것도 12월달 한 달에도 못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분명히 이렇게 얘네가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할 거라고. 이거는 뭐 네이처셀을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떠드는 거 굉장히 많이 기억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11월달, 12월달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실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제가 얘기했죠. 7월달에서 8월달 정도에 뭐라고 얘기했죠. 9월달에서 10월달 이때 하반기 이제 내년 감사 시즌 준비한다고 이때 자금 조달 많이 나올 거다. 유상증자에 관련된 공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증 공시 많이 나왔고 이 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달이 여기 딱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벤트성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러한 달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2, 3월이 지나고 4월 달부터 들어가는 게 적당한 거고,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주식이 이제 빠질 때, 그때는 이제 뭐 코스피 종목 중에서 조금 가격이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바겐세일 구간으로 이제 담아야 되는 거고, 그쵸? 왜? 연초 1월 달부터 쭉 올라가는 게 코스피가 쭉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처셀은 주가가 빠지니까 일단은 뭐 좀 힘들긴 하죠. 저도 좀 힘들어요. 빠지기 힘들고 2만 원까지 다시 이렇게 온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이게 힘 빠집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뭐 매수했다가 또 여기서 매도하고 그런 부분들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말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최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뭐 박스권 매수 매도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제 고점에서 그렇죠. 고점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매수 매도를 저도 즐겨 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수 매도 하기에도 너무 자리가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이거는 그냥 진짜 한 4만 원 갈 때까지 아니면 한 3만 9천 원 최소 일봉상 정고점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묻어 놓는다. 그냥 나는 1년 정기예금 들어갔다. 그냥 나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1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빠르게 매수 매도 저항 매물대 지지라인 체크하는 거는 정말 재료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기다리는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올 때,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묻어놓고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제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저도 뭐 제 영상을 계속 억지로 그렇게 뭐 보는 거, 그렇게 뭐 이제 막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고 일단 네이처셀 관련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은 뭐 네이처셀 외에도 사실 찍어야 될 종목들이 많아요. 이제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별 종목들 좀 이런 거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시간이 그만큼 나지는 않아요. 영상 하나 찍으면서 뭐 이렇게 네가 시간이 안 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 개별적으로 좀 다른 제가 이슈들을 갖고 있다고, 그냥 뭐 이제 개별적인 가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기회가 될 때, 좀 시간적 여유가 많아질 때, 그때 제가 하나하나 이제 뭐 이제 개별 종목들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영상에서. 혹시 개별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큰 것들, 그러한 종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러한 영상들 찍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개별 종목들에 관련된 이제 브리핑이나 영상 업로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뭐 네이처셀 말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 말고도 일단은 뭐 이제 제약 바이오, 비만 관련된 뭐 올릭스나 AAB의 바이오 이런 것도 제가 한 내일 정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에 제가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좀 찍었었죠.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시장 하락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같이 브리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이처셀은 제가 내일자 이 주가 흐름 보고 다시 또 추가적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할게요.